코가 큰 여성이라고 해서 전부 이혼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혼한 여성이 코가 크고 높다면 그건 자존심이 세서 그런 경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얼굴 읽어주는 여자 김서원입니다. 오늘 영상은 흔히 성격 차이로 이혼을 한다고 하는데, 그건 서로가 인상학적으로 봤을 때는 얼굴 어디에서 그거를 볼 수 있는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상학에서 코는 나 자신을 이야기하면서 얼굴에서 가장 높이 솟아있는 곳입니다. 여성이 코가 크고 높으면 가정에서 싸움이 잦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코가 높으면 자존심과 기상이 높기 때문에 내가 더 잘났다는 생각이 강하므로 자존심이 아주 강해서 웬만해서는 꺾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은 코가 아주 작은데요. 그러다가 사춘기가 되어야 비로소 코가 커지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자기 존재를 앞세우면서 부모한테 반항을 하기 시작하는데, 코가 높다는 것은 광대뼈에 비해서 코가 높은 것입니다. 코는 자신이고 광대뼈는 주변입니다. 그래서 콧대가 높은 사람은 주변을 의식하지 않고 내가 기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코가 낮은 것은 양쪽 광대뼈에 비해서 낮은 것으로 주변을 잘 배려하고 받아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코가 큰 사람은 자기 존재를 앞세웁니다. 자기 존재를 지나치게 앞세우면 남이 나를 피하고 남을 지나치게 의식하면 내가 남을 피하게 되는 것입니다. 옛날 어른들은 좋은 며느리감으로 콧대가 좀 낮은 여자를 선호했습니다. 콧대가 높은 여자는 시부모나 남편에 대해서 순종미가 부족하고 자아가 워낙 강해서 주변, 특히 집안 내 형성이 어렵고 음식 솜씨가 없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콧대가 낮은 여성은 양보심과 배려심이 강해 모성애로 승화되어서 자녀에게 쏟는 애정이 되게 남다르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코가 큰 여성은 위상이 높고 도도한 모습인데요. 자존심이 강하고 주관이 강하여 다른 사람과 타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남자를 사귈 때에도 강한 남자보다는 부드러운 남자에게 끌리는데요. 남자에게 의지하려고 하기보다는 그냥 파트너 정도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코가 크고 높은 여성은 남자 같은 여자이기 때문에 남자처럼 바깥에서 활동을 하면서 사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밖에 나가서 활발히 움직인다거나 여러 사람과 만나는 등 에너지를 많이 소모하는 일이 적합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자들이 바깥 활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요즘 성형에서 코를 높이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에너지는 강하지만 다소곳하고 애교스러운 매력은 떨어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자가 코가 작으면 남편에게 지배받는 것을 좋아하는데요. 결혼 생활에서 상대를 주도하고 싶으면 자신보다 코가 가늘고 작은 사람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면 코가 낮은 사람은 자신감이 부족하고 주관이 약해 다른 사람의 의견이나 비평에 휘둘리기가 쉽지만 대인관계는 원만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코가 높은 사람의 의견을 쉽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부딪힐 확률이 적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코가 낮은 사람들의 특징은 소심하고 스트레스를 밖으로 잘 표현을 못하는 것이 단점인데요. 속으로 끙끙 앓면서도 남에게 맞추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속으로 스트레스가 많이 쌓이는데요. 이런 사람들은 그래서 누군가를 마음속으로 많이 미워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사람들이 많이 하는 말은 주변에 누군가를 두고 이기적이라고 표현을 많이 합니다. 결혼한 여자인 경우에는 특히 남편을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 남편을 이기적이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도 자신의 이기심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자신은 소심해서 마음을 잘 표현을 못하는데 남편은 이기적이기 때문에 마음을 잘 표현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나의 코가 다소 크다면 상대방은 다소 큰 편이 좋은데요. 나의 모자란 부분을 상대방이 끌어주기 때문입니다. 물론 주도권은 상대방에게 넘어가기 쉽겠죠. 반대로 나의 코가 크다면 상대방은 다소 작은 편이 좋습니다. 내가 고집을 피워도 상대방이 따라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결혼한 두 사람이 서로 코가 크다면 주도권을 두고 다툼이 일기 쉽습니다. 서로 자기 주장을 고집 피우면서 쉽게 물러나기가
어렵습니다. 한 가게에 두 명의 사장이 있는 것과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서로의 주장이 대립하면 티격태격하면서도 어떻게든 살아가는 사람도 있기도 합니다. 가사와 가게 수입이 완전히 분리된 경우로 각자의 책임과 역할을 존중하면서 살아간다면 별 문제는 없습니다. 둘 다 맞벌이 부부를 한다면 대부분 생활비는 공동으로 분담을 하면서 각자 취미생활을 통해서 서로의 영역을 인정해 주면서 살아간다면 결혼 생활을 유지하기도 쉽습니다. 인상학으로 궁합을 이야기할 때 갈등을 많이 겪습니다. 얼굴에 나타나는 기질이 다른 사람끼리 조화를 찾는 데는 어느 정도 세월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요즘의 젊은이들은 참을성이 없어서 다르다고 느끼면 쉽게 이별을 선택합니다. 기질이 다른 사람이 길게 보면 유익한데요. 물론 기질이 다르면 서로 상대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게도 되지만 상대의 다른 점이 나에게 없는 점이라면 자신을 보완해주는 것은 물론 함께할 때 더욱 발전적인 결과를 만들어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부부를 보면 이렇게 다른 기질을 갖춘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서로 싸우고 부딪히면서 각자 모난 부분이 깎이고 다듬어지는 것입니다. 부부는 나이가 들면 닮는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오랜 세월 함께 지내오면서 성격과 식성과 기질이 닮아가니까 얼굴도 비슷해지는 것입니다. 부부는 인간이 내뿜는 에너지 가운데 가장 강력한 것이 사랑입니다. 이 에너지를 나누면서 매일매일 얼굴을 마주하게 됩니다. 뜨겁게 사랑하다가 치열하게 싸우면서 헤어지는 사이보다는 오누이처럼 오손도손 오래오래 살아가는 것이 더 아름답지 않을까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얼굴 읽어주는 여자였습니다.